자, 다음은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요, 신입사원 이유빈과 민동생 돌봄 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여러분, 요양보호사가 선호하는 고객 베스트 3입니다. 근데 이번에도요, 챗GPT의 도움을 조금 받았어요. 챗GPT한테 요양보호사가 선호하는 고객을 한번 뽑아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새 고객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3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여러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요양보호사의 피로도를 고려해주는 고객입니다. 와, 피로도 굉장히 신선한데요. 피로도를 고려해주는 고객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객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챗GPT가 이야기한 요양보호사의 필요도를 고려해주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요양보호사가 그러한 힘든 상황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주는 뭐 이러한 고객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로도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질이나 서로 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요양보호사의 필요도를 고려해주는 고객이라고 하면 결국은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수준이나 또는 그 일하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하게 체근한다든가 또는 그것을 질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업무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휴식 시간이 잘 보장되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돌봄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로도를 고려하게 되면 쉬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돌봄이라고 하는, 즉 방문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돌보는 일인데요. 사람을 돌보다가 나 잠깐 쉴래요 하고 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돌보는 시간 동안 내내에는 그곳을 떠날 수도 없고 휴식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 내에서 하는 돌봄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 4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날은 8시간을 돌보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을 지속해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법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 우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들에게 한 4시간 정도 돌보다가 나 이제 쉬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밖에 나가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누구나가 다 이해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기간 중에 연속해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르신이나 가족이 이해한다면 그 요양보호사가 잠시 예를 들어 육체적인 피로가 되는 업무를 보다가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옆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모니터하고 관찰하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업무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바라보면 아마도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보니까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딱 30분 휴게 시간 저 갔다 오겠습니다. 요게 잘 안 되시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요양보호사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인지, 그리고 혹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갖고 계신 그런 고충이나 직업병 같은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람들은 돌보는 일은 그냥 옆에 있는 거야 라고 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 노동은요, 정말 육체적인 노동과 또 정신적인 노동이 합쳐져 있는 매우 강도가 높은 업무에 속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본다라고 얘기하면 그 옆에 있거나 같이 그냥 동행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많은 돌봄 중에는 신체적인 이동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이동하는 경우에 육체적으로 다 힘을 써서 직접 도와줘야 된다거나 또는 침대 생활을 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체위 변경을 수시로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한 일들은 모두 육체적인 노동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양보호사에게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 있는데요. 바로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면 어깨나 팔이나 허리나 이러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근육 주변에서 발생하는 질환을 통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은 내가 돌보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행위는 거의 유사한 행위가 매일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제 고령 나이가 좀 있는 그러한 돌봄 종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직업병 내지는 산재로 인정받게 되기 위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지만 이것을 산재로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그러한 작업 환경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업무 환경이 이제 높은 업무 강도와 그리고 근골격계라는 직업병이 있는 만큼 우리 고객분들도 이러한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피로도를 조금만 고려해 주시고 좀 배려해 주신다면 서로의 정말 좋은 관계가 구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요. 2위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요, 바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하며 소통이 잘 되는 고객입니다. 근데 제가 이 요구라는 단어를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명확한 요구,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요? 아마 이제 챗 GPT가 네.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을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쓴 것 같아요. 여기서 요구하면 마치 고객, 즉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하고 이렇게 따지는 뭐 이러한 맞아요. 요구라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전달하는, 그래서 소통이 잘 되는 고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로 고객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하는 요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고객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다. 내가 지금 무엇이 안 돼서 굉장히 불편하다. 이러한 현재 해소해야 될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르신들에게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반면에 이 어르신들 중에는 본인의 그러한 욕구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어르신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자기의 요구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의 욕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평상시에 어르신들의 생활들을 관찰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르신의 신체 상태나 또는 생활적인 패턴들을 좀 보고서 필요한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갖다가 아마도 요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저의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만나서 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르신께서 침대에 누우시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걸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눕혀드렸어요. 이렇게 측면을 이렇게 눕혀드렸는데 어르신께서 표정이 굉장히 좀 불편하신 기색이 조금 역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해서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혹시 좀 아프게 해드렸나?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그때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 어르신은 굉장히 마르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 이제 뼈 때문에 아프시다. 그래서 측면 말고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눕히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내가 이 어르신에 대해서 조금 더 신체적 상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았으면 서로의 불편함이 없을 수 있었는데 또 어르신도 덜 아프시고 저도 굉장히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잘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자신의 요구를 잘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러지 못한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분들도 이 어르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르신들과의 소통과 또 고객들과의 소통이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대망의 1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요, 바로 짜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존중하고 협조적인 고객 및 보호자입니다. 어르신과의 관계에서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뭔가 요소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어르신과 고객과 요양보호사 사이에서 존중된다라고 하는 느낌은 결국은 그 상대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그 상대에게 말할 때에 나오는 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화는 첫 번째는 아마 호칭일 거라고 봅니다. 호칭. 아직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아줌마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조금 뭐 이렇게 존칭을 한다고 하면서 여사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왕왕 네네네.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올바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 종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직책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조금 이렇게 그 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또는 요양사님이라고 부른다거나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외에도 몸으로 하는 표현도 있죠. 요양보호사를 대할 때에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낮춰 생각한다면 이미 그분의 이 태도 속에서는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들이나 몸가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상대도 알겠죠. 다시 말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자신이 존중되고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약간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낀다면 이분이 어르신을 돌볼 때에도 그러한 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업무를 존중한다고 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호칭, 그리고 말투, 그리고 대하는 태도에서 조금 더 그런 것을 보여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협조적인 고객 및 보호자예요. 이런 협조적인 관계를 조금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협조를 한다고 하면 아니 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실 맞아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가서 어르신을 돌보는 시간은 하루에 4시간, 3시간, 짧으면 2시간, 그리고 길게 한다고 하면 한 달에 하루나 이틀 정도는 8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직접 옆에서 수발하고 돕는 시간은 짧죠. 나머지 시간은 어르신 혼자 계시거나 독거인 경우에는 또 가족과 함께 있다면 가족과 함께 생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르신이 필요한 것을 실현하는 더 많은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챗 GPT가 얘기한 협조하는 고객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어르신 본인과 요양보호사 또는 어르신의 가족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고, 이것이 협조하려면 요양보호사가 없었던 시간, 생활 중에 즉 저녁 시간이라든가 주말 시간에 어르신의 생활, 그러니까 신체에 변화가 있었다거나, 다시 말해서 무슨 감기에 걸렸다거나 또는 드신 것이 무언가 잘못돼서 조금 수고하셨다거나 이러한 상황들을 요양보호사에게 바로 전달을 해줘야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을 봤을 때 어르신이 현재 그 건강 상태라든가 또는 마음가짐이 이러하니 내가 이걸 조금 더 보듬기 위해선 이런 걸 해야지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협조인 거고요.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어르신을 돌보던 과정 중에 있었던 특이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 가족에게 즉시 알리고 그 가족은 요양보호사가 없는 중에도 그 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다시 말해서 어르신을 돌보는 것은 요양보호사가 전문적으로 돕지만 가족이 함께 돌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협조적인 고객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처음에는 존중, 협조 이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렇게 존중해주고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그 어르신에게도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쵸. 사실 제가 이거 1위 이게 뽑혔을 때는 처음에는 굉장히 교과서적이고 뭔가 2, 3위에 비해서 뭔가 너무 두루뭉실한데? 이건 누가 몰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이 1위로 뽑힌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인정이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이런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이게 1위로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1위인 것 같고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위부터 3위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요. 3위는요. 요양보호사의 피로도를 고려해주는 고객. 이거 중요합니다. 자, 2위는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요구하며 소통이 잘 되는 고객. 대망의 1위는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존중하고 협조적인 고객 및 보호자입니다. 이사장님, 이 전반적인 1, 2, 3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네, 챗GPT가 선정한 베스트 고객 1, 2, 3위는 어쩌면 다른 듯 하지만 비슷한 그러한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 가지는 모두 좋은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돌봄이란 서울에 있는 서울시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 센터에서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가족분들과 함께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돌봄이 뭘까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모으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온 단어가 좋은 돌봄인데요. 좋은 돌봄의 기본적인 사고는 역지사지입니다. 즉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베스트 고객의 1, 2, 3위는 결국은 고객이 요양보호사의 업무 피로도도 이해하고 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소통하고 또한 돌봄에 대한 노동의 존중과 그리고 상호 협조하는 그러한 보호자와 어르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이 더 좋은 돌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걸 주제로 오늘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돌봄을 받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돌봄을 받을 분들이 나는 이런 고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주제를 선정했고요.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맞아 이런 고객이 진짜 좋은 고객이지. 그 고객 진짜 너무 좋은 고객이었는데 하면서 추억도 회상하시고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또 고객분들 요 영상을 보고 한번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유미 씨. 네. 여기 그 댓글들 좀 소개 좀 하시죠. 지금 굉장히 채팅이 활발하시네요. 활발한 건가요? 활발합니다. 너무 빨라서 보이질 않아요. 좀 천천히 해주셨으면. 여기 이제 선생님께서 요양보호사 분들이 평균 연령이 높은 점도 근무 환경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근골격계 이런 질환이나 이런 휴식 시간 이런 것들이 잘 보장이 되어야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좀 오래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좀 개선되어야 될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다음 방송 한번 고지를 해보자면 다음 방송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여러분. 빼빼로데이 때 빼빼로 먹으면서 이 방송 생방송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방송 주제는 여러분 궁금하시죠? 주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싶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런 컨텐츠 찍어주세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활발하게 쳐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다 읽습니다. 안 읽는 것 같아도 다 읽습니다. 요거 이 댓글들 다 반영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사장님, 저희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그럴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사람. 사랑과 사회를 이어주는 돌봄사회 서비스. 다시 할게요. 네. 사랑과 사람. 사랑과
사회를 이어주는 돌봄 사회 서비스 도우누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